오늘 선곡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특히 전선야곡, 이 노래는 군대 갔다 온 또는 군대에 있는 사병이 어머니를 그리면서 아주 가사가 기가 막히죠. 전선야곡. 근데 이 노래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안 있을 거예요. 대통령하고 아마 국무총리 중 후보로 지명된 사람, 군대 안 갔다 온 사람 한테 군대 이야기하면 되게 싫어하고 부인들한테 이 축구 이야기하면 싫어하듯이 군대 안 간 사람한테 군대 이야기하면 괜히 이게 자격지심에 걸려가지고 매우 싫어하는 이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된 이 김광식 감사원장은 뭐 이 눈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안 갔다고 그러니까 깊이 한 건 아니겠죠. 다만 그렇더라도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11.6 사건처럼 유보가 일어나면은 우리 헌법에 따라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군 통수권자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만약 그 사람이 군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근데 G2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G3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5027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이 군령권과 군정권의 차이를 모르고 합참의 임무와 국방부의 임무의 차이를 모르고 지휘계통이 어떻게 작동한다는 걸 모르고 참모회의를 어떻게 소집해야 된다는 걸 잘 모르고 계엄령이 펴졌을 때 합동수사본부가 검찰 기무사까지 다 이렇게 수사를 장악하는 절차를 하고 이러면 좀 곤란하죠. 그래서 대통령과 군통수권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국무총리 두 사람이 다 군대 안 간다, 아까 안 갔다 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군통수권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리에는 반드시 군대 갔다 온 사람이 앉아야 된다는 이 법을 만들어야 돼요. 전선야곡을 작곡한 분 박시춘 씨입니다. 박시춘 씨 고향이 어딘지 아십니까? 예, 밀양입니다. 밀양이 난 가장 유명한 분이죠. 가장 유명한 분이고 가장 영향력이 큰 분인데 지난 3월 초에 그 밀양에 가서 이 박시춘 씨 옛날 살던 집을 복원한 때가 있는데 거기 갔다 온 분이 화가 나서 제가 운영하는 조갑제닷컴 사이트에 글을 올렸어요. 여기 부산 MBC 사장을 하던 기자 출신 김영 씨가 글을 올렸는데 거기 가보니까 이렇게 써붙여놨더랍니다. 박시춘 씨가 밀양 사람인데 그동안 3,000곡을 작곡을 했는데 그중에 4곡이 일제시대에 작곡한 4곡이 친일 노래라는 이야기를 누가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2006년에 다 완공을 했으나 공개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써붙여놨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걸 보고 화가 나서 어떻게 밀양 사람들이 고향의 훌륭한 인물을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느냐고 글을 써놨어요. 제가 지난달에 밀양시청 초청으로 강연을 하러 가는 김에 거기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려고 갔더니 이제 글이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영 씨가 쓴 글을 보고 그 밀양 유지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시청 보고 압력을 넣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다시 그 옛집을 공개를 하고 옆에 붙였던 안내문도 바꾸고 해가지고 이제 그걸 구경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박시춘 씨 그 생가 바로 옆에 옛집이 있는데 아주 작은 한 칸 정도 되는 2칸쯤 될까요? 되는 그냥 오막살이 하나예요. 근데 자리가 기가 막힌 자리입니다. 바로 그 영남루라고 있죠. 영남루. 그 강을 내려다보는 영남루 경내에 있어요. 경내에. 제가 거기 가보니까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분이 10대 초반까지 여기서 살았기 때문에 강도 내려다보고 들판도 보고 산도 보면서 그 좋은 경치를 보면서 이분이 가지고 있던 감수성이 발휘가 돼가지고 이런 불멸의 명곡들을 3,000곡이나 작곡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히트송을 제일 많이 작곡한 분이 단연 박시춘 씨입니다. 박시춘 씨. 전선자곡, 이별의 부산정거장, 예수의 소야곡, 신라의 달밤, 이렇게 뽑으면은 아마 수십 곡이 될 거예요. 수십 곡이. 그런데 친일 노래라고 판정된 건 한 네 곡이 있어요. 네 곡이. 그때 작곡한 게 뭐냐. 일제시대 가장 이게 문화 탄압이 많을 때 장시개명할 때입니다. 그리고 한국어 못 쓰게 할 때. 그때 할 수 없이 명령을 내리니까 친일 노래를 작곡한 걸 가지고 이걸 친일파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3,000곡이나 작곡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쓸어주고 하던 노래, 하던 노력은 상무시해버리고 4,000곡 중에 4곡이 친일파라면 그건 0.01%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그 사람 인생 전체를 친일파라고 가지고 망가뜨리려고 하는 이런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왼쪽 편에 서 있는 사람. 왼쪽 편에 서 있는 사람. 이게 뭐냐? 인간을 보는 기본적인 시각이 삐뚤어져가지고. 그럼 그 사람들 족보 때문에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는 장시개명 안 했습니까? 그러면 할아버지 장시개명 했다고 앞으로 제사 안 지내겠다. 이렇게 한 다음에 박시준 씨를 하면 그것도 뭐 말이 안 되지만은 그대로의 논리는 있는데 그는 어쨌든 김영 사장, 전 사장의 글을 하나 때문에 박시춘이라는 이 위대한 예술가가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되었다. 그래서 굉장히 보람을 느꼈습니다. 서울에서 강연하고 할 때는 이런 노래는 잘 안 부르고 좀 고가곡 이렇게 부르는데 역시 부산에는 보니까 이런 노래가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레코드 회사 사장들, 가수들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행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어디서 알아봐야 되냐면 부산에서 음반 판매를 해봐야 된대요. 부산 사람들이 많이 사면 전국적이더라고요. 부산 사람들이. 그 이유는 부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대중음악에 대한 감수성이 굉장히 이게 보편적이라는 거죠. 보편적. 그리고 야구 감독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직구장에 나오는 우리 부산 사람들의 야구를 보는 눈이 전국에서 제일 높다. 제일 높다. 그러니까 무슨 보고 야유를 하고 박수를 치더라도 야구를 아는 사람이 박수 치는 거하고 야유하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준이 제일 높다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롯데 자이언트가 4등에 들어가가지고 앞으로 또 플레이오프 게임 뭐 이런 데 진출해가지고 아마 부산 사람들이 즐길 게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롯데 게임은 일단 재미는 있어요. 왜 재미가 있느냐? 이길 때도 화끈하게 이기고 질 때도 화끈하게 지더라고요. 저도 재밌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도 시시하게 안 지고 한 10대 0으로 져버립니다. 이길 때도 한 14대 3으로 이고 그렇게 2대 5 선수란 사람. 그렇게 몸이 부드럽고 이번에 보니까 7관왕입니다. 7관왕. 원래 야구에서 이제 3관왕이라는 걸 아주 중시하죠. 트리플 클라우드라고 하는데 타점, 타율, 홈런. 미국 베이저리그에서 이걸 세계를 다 차지한 선수는 한 50년 전에 뉴욕 양키즈의 미키 맨틀이라는 선수가 한 번 하고 나서 드디어 50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거 보니까 이대호라는 선수는 이번에 틀림없이 아마 이 상관왕이 되는데 두 번째 상관왕이 전번에 2006년인가 그때 또 한 번 하고 이런 기록도 전무후무한 기록이고 하여튼 이 부산 분들이 여러 가지로 건강하게 사시고 또 부산에서 민주화 데모를 한 것이 진짜 민주화죠. 부산에서 구마사태라든지 여러분 선거를 2.12 총선을 통해서 부산 분들이 표출한 정치 민심이라는 게 대한민국의 가는 방향을 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 이 대중음악에 대한 감수성, 그리고 야구에 대한 그 암묵, 요게 전국에서 1등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부산 분들은 건전한
건전한 민주시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쯤에서 박수 한번 나와주세요. 요새 북한이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북한에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북한에서 지금 혁명이 진행 중입니다. 혁명이라는 것은 일순간에 이루어지는 혁명도 있어요. 하루 만에 막 군사 쿠데타가 나가지고 박 대통령이 집권을 한다든지, 하루 만에는 아니지만 한 2달 동안 데모를 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난다든지, 누가 암살된다든지, 이런 게 쿠데타고 혁명인 것 같죠. 이건 기간이 아주 짧은 시간에 일어나니까 이해하기가 쉬운데, 상당히 긴 시간을 걸쳐서 일어나는 혁명이 있습니다. 긴 시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혁명은 잘 보이지가 않고, 잘 그 눈치를 채지 못하다가 보니까 하다가 혁명이 일어나요. 사회가 바뀌죠. 사회의 구조가 바뀌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나중에는 권력이 바뀌고, 힘의 관계가 바뀌고, 눌려있던 사람이 일어나고, 눌렀던 사람이 감옥에 가고 하는 이런 게 혁명인데, 이게 좀 긴 단위로서 일어나면은 이게 혁명인 줄 모르겠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그런 혁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혁명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김일성이가 1994년에 죽었어요. 그 전에, 4년 전에 동구 공산권이 무너지고, 소련도 무너지고, 중국도 바뀌고 하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5년부터 대기근이 와서 300만이 최고로 잡아서 300만이 굶어 죽는 과정에서 혁명이 시작이 됐어요. 무슨 혁명이 시작되었느냐? 시장혁명이 시작됐어요. 북한에 시장이 생기기 시작됐어요. 시장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가장 큰 차이 하나만 들으라고 하면 뭐냐? 사유재산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공산주의는 뭡니까?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 사유재산 인정하지 않는다. 전부 국가 것이다. 아니면 당의 것이다. 인민의 것이다. 그래서 농지를 몰수한다. 사유재산을 인정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권리가 생깁니다.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유를 갖게 되죠. 그래서 이 사유재산이 있으면 반드시 사람이 자유로워집니다. 그 땅에 대한 주인이 되고 자기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유재산을 상고소했고 전부 땅이 차지해버리면 다 종이 되고 그래요. 자기 재산이 없으니까.